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속가능 항공유, SAF죠. SAF.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물류나 운송 쪽에서 ESG 경영 얘기 많이 하면서 이 SAF가 정말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벌써 전 세계적으로 45만 편 넘는 비행기가 SAF를 썼고 항공사도 한 50곳 이상이 도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꽤 많은 숫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SAF 시장이 지금 어떤지, 또 각국 정부 정책은 어떻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공항 인프라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흐름이 또 여러분 비즈니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현재 SAF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45만 편 운항이라 이게 꽤 커 보이는데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45만 편이라는 숫자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만 전체 항공유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요. 사실 아직은 정말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0.3% 정도고요. 올해 예상치가 한 0.7% 수준이니까요. 아, 생각보다는 아직 적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성장세는 정말 가파릅니다. 2025년에 한 2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2030년에는 이게 256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와, 256억 달러요? 네, 연평균으로 따지면 65%가 넘는 엄청난 성장세죠. 65%. 대단하네요.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 한 40%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유럽 한 35%, 아시아 태평양이 20% 정도 순서입니다. 북미와 역시 좀 앞서가는군요. 네, 아무래도 그쪽이 좀 정책 지원도 빠르고 또 원료 확보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연평균 65% 성장이면 말씀하신 대로 역시 정책의 힘이 크겠네요. 특히 미국이랑 유럽 움직임에 주목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세프 그랜 챌린지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목표가 아주 야심찹니다. 2030년까지 연간 110억 리터 생산. 110억 리터요. 네. 그리고 2050년까지는 항공유 100%를 세프로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고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갤런당 최대 1.75달러 세액 공제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와, 강력하네요.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Refuel EU Aviation이라는 규정이 핵심인데요. 2025년에 세프 혼합 비율 2% 의무화를 시작으로요. 이걸 단계적으로 계속 높여서 2050년에는 7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70% 엄청나네요. 네, 특히 EU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재생에너지 기반 합성 연료 있잖아요. 흔히 e퓨얼이라고 부르는 아, 네네. 이 e퓨얼 비중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특정 기술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그럼 아시아 쪽은 어떤가요?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혼합 비율 10% 목표를 잡았고요. 싱가포르는 아예 영내 세프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가요? 네, 한국도 2027년부터 국제선에 1% 혼합급유를 의무화하고요. 국내 4대 정유사가 공동으로 플랜트 건설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목표 수치라던가 아니면 뭐 특정 원료 사용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그런 접근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이렇게 길을 터주니까 기업들도 당연히 바쁘게 움직이겠어요.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들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10억 달러 규모 펀드를 만들어서 SAF 기술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요. 오, 펀드까지? 네,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15억 갤론을 구매하겠다 이런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또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해서 SAF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던가. 아, 데이터 관리.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유럽의 루프트한자 그룹은 이제 자사 항공편뿐만 아니라 아예 유럽 내 SAF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좀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공급망 자체를요? 네, 아시아 쪽으로 와보면 싱가포르 항공은 자국 정부의 허브 육성 정책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본의 ANA는 조류,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그 해조류 같은 걸 이용한 차세대 SAF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기술도 있군요. 네, 대한항공
국제항공도 국내 최초로 국산 SAF를 실제 상업운항에 투입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고 있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시작했군요. 물류 쪽에서는 페덱스 사례가 눈에 띄는데요. LA 국제공항 LAX에서 핀란드 정유사인 네스테랑 연간 300만 갤런 규모의 대규모 SAF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를 좀 선도하는 모습이죠. 300만 갤런이면 상당한 양인데요. 페덱스가 역시 빠르네요. 근데 이렇게 SAF를 쓰려면 결국 공항에서 급유가 되어야 하잖아요. 공항 인프라는 좀 어떤가요? 잘 구축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주요 공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이미 SAF를 저장하고 혼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요. 품질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 인천공항이요? 네. 그리고 아까 페덱스 사례에서 나온 LA 국제공항이나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싱가포르 창의 공항 같은 허브 공항들을 중심으로 SAF 공급 인프라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수준인가 보네요. 그렇죠. 작년에 버진 애틀랜틱 항공이 100% SAF만 사용해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뉴스 봤어요. 네. 그게 이제 기술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죠. 그때 사용된 연료가 주로 폐식용유 기반의 헤파, HTFA하고 합성 방향조 케로신, SAK라는 거였고요. 그렇군요. 이런 기술 확산을 뒷받침하려면 결국 표준하고 인증이 중요해지는데요.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정하는 ASTM D7566 같은 표준이나 국제항공 탄소 상세 및 감축 제도인 코르시아, 네. 그리고 원료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RSB나 ISCC 같은 인증 체계들이 이 SAF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표준이랑 인증이 얽혀 있네요. 결국 SAF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탄소 감축이니까 그 효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보고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어요. ESG 경영 성과하고도 바로 연결될 테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SAF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넘어서요.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혹시 토지 이용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배출, 즉 LUC, 랜드 유즈 체인지라고 부르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간접 배출까지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기존 항공유 대비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줄여 쓴지를 국제 표준, 예를 들면 ISO 14083 같은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검증받는 이른바 탄소 회계 시스템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 회계. 네, 이게 결국 기업의 ESG 보고서에 담기게 되고 또 정부 규제를 잘 지켰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과연 지금의 측정 방식이나 기준들이 SAF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모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계산하는 걸 넘어서 그 기준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SAF 시장은 정부 정책과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아주 빠르게 크고 있고 관련된 인프라나 표준 같은 것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 효과, 즉 탄소 감축 효과를 진짜로 얼마나 내는지 제대로 측정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 모든 흐름이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제 SAF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항공이나 물류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거스를 수 없는 아주 큰 흐름입니다. 네,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거대한 SAF 전환이라는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회사나 혹은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SAF 생산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단순히 그 양을 늘리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요. 그 원료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료 확보 문제? 네.
폐식용유가 됐든 농업 부산물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기술 기반의 원료가 됐든 그 다양한 원료들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검증해 나갈 것인가. 어쩌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